여러분, 혹시 VK 모바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중반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중국 시장을 접수했고 세계 최초 8.8mm 초슬림폰을 출시했던 회사, 그리고 당시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4위까지 올랐던 핸드폰 제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VK 모바일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출발해 불과 몇 년 만에 휴대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VK 모바일. 오늘은 그들의 화려했던 성장과 씁쓸한 몰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VK 모바일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회사 이름은 바이어블 코리아였습니다. 이들이 처음 시작한 사업은 휴대폰 제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휴대폰용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사업이었죠. 초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배터리를 납품하며 조용히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 2000년 회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안성에 자체 공장을 완공하고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2001년 더 과감한 도전에 나섭니다. 우리도 휴대폰을 만들어보자. 사명을 VK 모바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휴대폰 제조 산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휴대폰 시장은 삼성, LG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어 보였죠. 하지만 VK 모바일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국내 대기업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GSM 방식에 집중하며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1년 VK 모바일은 VG100이라는 모델명으로 홍콩 시장에 첫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공을 거둡니다. 이어 유럽, 중국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세계 각지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눈부셨습니다. VK 모바일은 당시 최고의 한류 스타였던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전지현 폰이라는 이미지가 중국에서 크게 먹혀들었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이 인기를 더해갔습니다. 해외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VK 모바일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2004년 첫 국내 출시 제품인 VK100을 내놓고 VK200C를 출시했습니다. 당시 비슷한 스펙의 다른 제조사 제품과 비교하면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영화배우 류승범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TV 광고도 진행했죠. VK 모바일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괜찮은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대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가성비 시장을 파고든 것입니다. 번호이동 소비자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이 전략은 먹혀들었습니다. VK200C는 출시 3개월간 13만여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뒤이어 VK300C, VK600C, 그리고 국내 최초 반슬라이드폰 VK700C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VKX100은 8.8mm 초슬림바폰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마침내 VK 모바일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룹니다. 공짜폰 대공세를 앞세워 당시 국내 휴대폰 업계 4위였던 KTFT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4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도를 뒤흔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품질이었습니다. VK 모바일 제품들은 겉모습은 세련되고 가격은 저렴했지만 내부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대기업 수준의 테스트가 힘든 중소기업 사정에서 버그가 상당수 존재했죠. VK100은 스피커 불량 현상이 잦았고 VK300C는 잔고장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VKX100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동시에 화려한 버그로 사용자들을 좌절시켰습니다. 작은 크기와 얇은 두께의 소가 구매했다가 소프트웨어 오류를 경험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죠. 심지어 양산품임에도 기기 스스로 소프트웨어 사망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단기적인 소비자 유인에는 성공했지만 부실한 품질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매니아층 사이에서는 충성 고객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일반 대중에게 VK는 고장 많은 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었습니다. 회사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전지현, 류승범 같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고 중국 등의 해외 시장에 어그레시브한 마케팅을 펼쳤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였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2004년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먼저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출 중심 전략에 타격을 입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회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어그레시브한 마케팅에 나섰고 신속한 M&A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수준의 자본력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확장하려다 보니 재무 구조가 악화됐죠.
더욱이 주력 모델이었던 초슬림형 휴대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얇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배터리 용량, 카메라 성능 등 다른 기능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VKX100의 경우 100MB의 기본 메모리 외에 확장 메모리가 없었고 카메라조차 없었습니다. 계속된 해외 투자와 마케팅에 치중한 결과 정작 중요한 품질 개선과 기술 개발에는 소홀해졌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집니다. 2006년 11월 대한민국에서 WCDMA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죠. VK모바일은 모든 제품이 CDMA 방식이었고 SK텔레콤에만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WCDMA 기기를 개발해야 했지만 이미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로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2006년 7월 7일 마침내 VK모바일은 최종 부도 처리되어 법정 관리에 돌입합니다. 영업 손실이 누적되고 자금난이 극에 달한 결과였습니다. 회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회생을 시도했습니다. 2007년 초 출시 예정이었던 신제품도 개발 완료 단계까지 갔습니다. 당시 이 제품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꽤 있었고 디자인도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크아웃에 돌입한 상태에서 출시되지 못했죠. 2009년 12월 11일 VK모바일의 회생 절차가 폐지되며 회사는 끝내 폐업하고 맙니다. WCDMA 기기를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VK모바일이 도산하자 유일한 납품 통신사였던 SK텔레콤은 큰 골칫거리를 안게 됩니다. VK모바일의 재고를 처리해야 했던 것이죠. 문제는 휴대폰을 제조한 회사가 사라져 AS와 고객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죠. 결국 SK텔레콤은 울며 겨자 먹기로 3년간 직접 AS와 고객 지원을 담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기값을 공짜로 주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구입 시 보상금을 추가로 얹어주면서 재고를 처분했습니다. 통신료라도 받아왔기 때문에 기기값을 손해보더라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VK모바일의 몰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품질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도 제품의 본질인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VK모바일은 단기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다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자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둘째, 규모에 맞는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마케팅과 확장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VK모바일은 전지현을 모델로 하는 대규모 광고, 어그레시브한 M&A 등 회사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전략을 펼쳐다 재무 구조가 악화됐죠. 셋째,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CDMA에서 WCDMA로의 기술적 전환기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VK모바일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대가는 컸습니다. 하지만 VK모바일의 도전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심의 시장에서 점유율 4위까지 올라간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세계 최초 8.8mm 초슬림폰을 만들어낸 기술력도 인정받을 만합니다. VK모바일이 문을 닫은 후 JJ모터스라는 전기자동차 브랜드로 전환했습니다. 과거의 꿈을 잊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VK모바일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